안녕하십니까.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문화 클리어 활동을 지원하는 이재윤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우건설에서 추구하는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문화 클리어에 대해 알아보고 긍정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는 안전에 대한 우리의 헌신, 전 구성원 간의 쌍방향 소통, 서로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의 제거, 안전한 행동에 대한 인정 감사, 그리고 현장 전 구성원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 이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말입니다.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안전을 챙기고 더 나아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안전을 챙겨주는 안전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긍정적 안전문화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근로자의 행동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원인의 88%는 불안전한 행동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행동 관리라고 하면 반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장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예전에 학창시절 기억하십니까? 선생님이 자율학습 시간에 야 잡담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면 학생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학생들은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바로 즉각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상하 관계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계속 공부를 할까요? 물론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공부를 할 마음이 없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지 않고 잡담을 하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볼 때만 공부를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근로자를 보면 행동 관리를 통해 근로자를 안전하게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 근로자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는 관리자가 현장에 없으면 다시 불안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관리자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일시적 행동 변화가 아닌 지속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식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작업 지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작업 지시를 받고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드릴 작업 지시는 여기 보이는 A4 용지에 작성된 서류를 크게 출력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업을 하라고 이해하셨나요? A4 용지에 작성된 서류를 더 큰 용지인 A3로 출력해서 가져가는 작업을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용지 크기는 그대로 두고 글자 크기를 크게 출력하는 작업을 이해하셨습니까? 정답은 어떤 걸까요? 정답은 작업을 지시한 저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업을 지시받은 사람들은 같은 말이지만 각자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작업 지시를 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내가 지시한 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 TBM 시간에 분명히 알려줬는데 지시한 대로 작업을 하지 않아 재작업을 하고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난다면 작업을 지시한 사람은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은 각자가 겪어온 경험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려준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지시한 사람에게 모르는 부분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다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이해한 대로 작업에 투입됩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내용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우리가 전달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전달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즉, 질문을 하자라는 겁니다. 질문의 종류는 크게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TBM 시간에 흔히 하는 질문 중에 오늘 작업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아시겠죠? 이런 질문이 닫힌 질문입니다. 질문의 답이 예 또는 아니요만으로 답변이 닫혀 있다고 해서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닫힌 질문을 물으면 대답이 예 또는 아니요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해했는지, 근로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위기에 따라 이해했다고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린 질문은 대답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의문사를 넣어 질문하면 열린 질문이 됩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 질문하면 예, 아니요로 답이 나올 수 없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의 장점은 아주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열린 질문은 상대방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전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출하 위험이 있는 작업 구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근로자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스스로 대답한 말에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대답으로 안전고리를 잘 체결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근로자는 현장에 가서 안전고리를 잘 걸고 작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몰랐던 위험 요인이나 아차사고 사례에 대한 근로자의 경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질문을 하면 근로자가 TBM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클리어의 쌍방소통 TBM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 형성하기, 두 번째는 말하기,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하기, 네 번째는 질문을 했으면 잘 듣고 답변에 감사하는 경청 감사하기, 마지막은 요약하기입니다. 앞서 열린 질문을 통해 TBM을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하자고 했는데요. 소통을 하려는 사람과 관계가 전혀 없다면 편한 소통이 가능할까요?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의 시작은 관계 형성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안부 인사를 먼저 하는 편입니다. TBM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TBM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 컨디션은 괜찮은지, 아침 식사는 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부터 또는 생일 등 기념일을 챙겨주거나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관계 형성하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말하기 단계입니다. 말하기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던 TBM과 같이 오늘 우리 팀의 작업 내용이나 안전사항 그리고 근로자가 이해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 후에는 우리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열린 질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모든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TBM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그날 작업에서 숙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특히 고위험 작업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위험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우리가 작업하는데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업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까? 와 같이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또 작업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작업 순서를 말로 전달하기보다 작업 순서를 물어봐도 좋고, 만약 주변 간섭되는 작업에 주의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 작업 구간에 간섭되는 작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어제 작업하며 다른 팀과 간섭되는 작업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와 같은 질문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나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해도 좋습니다. 혹시 어제 작업 중에 아차 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위험을 목격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몰랐던 아차 사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질문해도 좋습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청과 감사입니다.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비난을 하면 질문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기해봤자 관리자는 듣지 않고 관리자의 질문에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모른다고 하자, 에이 대답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맞든 다르든 잘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도 아닌데 어떤 것에 대해 감사 표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TBM은
소통하는 TBM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분위기의 TBM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남들 앞에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고마운 일입니다. 김 반장님, 이렇게 용기 내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와 같이 이러한 감사 표현할 때 우리 근로자들은 계속 의견을 내고 싶어하는 동기가 생길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요약하기입니다. 김 반장님이 오늘 있을 위험에 대해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러한 것들은 조심합시다. 라고 오늘 TBM 소통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또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주면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근로자가 잘 이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쌍방소통 TBM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갑자기 소통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 관계를 형성하고, 둘째, 우리의 작업 목표나 내용을 간략히 전달하고, 셋째, 작업 역할이나 방법, 위험 요인, 안전대책 등 정말 중요한 것은 열린 질문을 하고, 넷째, 질문에 대해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답변을 잘 경청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다섯째, 중요한 것을 보완하고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쌍방소통 TBM을 통해서 모든 근로자가 우리가 전달한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해도가 높아지면 현장에서 그냥 지나쳤던 위험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리배겨 움직이기도 힘들 겁니다. 쌍방소통 TB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TBM 방식과 다르게 열린 질문을 하며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도 질문에 대답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 속에서 TBM 진행자가 혼자 쌍방소통 TBM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TBM 그룹 내에서 쌍방소통 TBM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BM 진행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 열린 질문을 대신해 볼 수도 있고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TBM 진행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인정, 감사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운동이 작은 운동이라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어느 날 몸에서 근육이 붙고 건강해집니다. 작지만 TBM에 들어가기 전에 전달할 중요한 사항을 생각해보고 그중 딱 하나만이라도 열린 질문으로 바꿔 질문해 본다면 어느새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색할 정도로 질문에 대해 익숙해지고 근로자들 역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데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매일 아침 TBM 시간에 열린 질문을 하며 소통하는 여러분을 기대하며 쌍방소통 TBM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